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신 나이트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마찰차 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총 두 문제를 풀 거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크라운 마찰차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마찰차니까 동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H는 근데 소문제를 보니까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FV를 써야겠구나. 바로 떠올리셔야죠. V는 6만분의 파이 dn, 그 다음에 속비의 개념 나왔죠. I는 NA분의 MB, dB분의 dA, 그리고 F, 회전력은 뮤W였죠. 뮤의 W, W는 B의 F,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들을 요 식에 표현해 줄 건데요. 여기서는 원동축을 1이라고 하고 있죠. 종동축을 2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D1 400mm, 그 다음에 D2 200mm, N1 1300rpm 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변경되는 값이 D1하고 N2입니다. D1에 넣어줘야 하는 값은 이 X 값의 2배, 이 이동범위 2배가 되겠죠. 이동범위를 X라고 했으니까 2의 X 이렇게 넣겠습니다. 400mm 낚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X가 30에서 140mm래요. 그렇다면 2X는 60에서 280이겠죠. 나머지 마찰 계수 0.2 넣어주시고요. 마찰 차이 폭 50mm, 그 다음에 허용 선압 25N/m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N2의 최대값 N2 max, 이 값은 여기 보시면은 D2분의 D1 곱하기 N1이 되겠죠. 이때 D1이 60에서 280까지니까 D1이 280일 때 가장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값 넣어줄게요. 계산해보니까 N2 max 값은 1820 나오죠. 그 다음에 구하는 값 V2 max 6만분의 파이 dn에 대입을 D에는 D2를 넣어주면 되고 N은 N2 max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D에 200을 넣어주고 N에 182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2 max 계산기에서 보니까 19.06m/s죠. 위에 단위 붙여주고요. 최대 전달 동력 물어보고 있네요. H는 FV인데 최대 전달 동력이니까 속도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속도 최대값 구했네요. 그러면 이제 F, 회전력 구하면 되죠. 회전력 구하는 거 옆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먼저 W는 계산기를 이용하니까 1250이네요. 1250에다가 이제 마찰 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은 회전력은 250N이 되겠네요. 그러면 250에다가 V의 최대값 19.06 넣어주면 되겠네요. 계산기를 통해서 동력 4765 단위 와트죠. 물어본 단위는 킬로와트니까 4.77kW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마찰차 적혀 있네요. 소문제에는 속도나 토크가 적혀 있지 않네요. 그러면 동력식 H는 FV와 H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 중에서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1번에서 H는 FV를 썼으니까 이번 문제에는 H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N이고요. 그리고 속비도 적어주셔야겠죠. 속비 NA분의 MB는 dB분의 DA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다음으로 토크도 적어봐야겠죠. 토크 회전력 곱하기 2분의 D 적어주시고요. 이때 이 회전력은 뮤 곱하기 W죠. 이때 이 W는 B 곱하기 F,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조건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동차의 직경 400mm, DA는 400mm 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낚이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원동차의 회전수 1200rpm, NA는 1200rpm 적어주시고요. 종동차의 폭 30mm, B는 30mm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D는 500mm, 종동차의 지름이죠. DB는 500mm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B차의 이동범위 X는 40에서 140mm. 자, 이제 DA가 나왔네요. DA는 EX로 적어주시고, 이게 그러면 80에서부터 280mm까지 이렇게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뮤 마찰 계수는 0.25 적어주시고, PA 20N/mm. 자, 단위를 보시고 이게 선압력을 나타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선압력을 스몰 f로 썼는데 문제 따라서 그대로 문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를 대신 써주시고 이게 20N/mm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소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최대 최소 회전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림에서 변하고 있는 회전수는 이 B쪽의 회전수죠. 이 B의 회전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B를 구해야 하는데 최대 최소 두 개를 각각 구해야 하니까 NB 맥스 값 구해보고 그 다음으로 NB 미니멈 값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 맥스 값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속비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속비에서 DA가 280일 때 NB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A가 280일 때 NB 값 구해보시면은 672 단위 RPM이 되네요. 다음으로 NB 미니멈 구해볼게요. NB 미니멈은 이 DA가 80이면 NB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보시면은 NB 미니멈은 192 단위 RPM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소문제 최대 최소 전달 동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를 구하라는 건데 H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였죠.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n인데 저희가 이 n 값 이미 다 구해놨죠. 그러면은 각속도는 구할 수 있는 값이고 그러면 토크 값만 알면은 h 구할 수 있겠네요. 자, 토크 값 f 곱하기 2분의 d인데 f에 해당하는 값은 밑에서 μw W에 해당하는 값 알 수 있죠. 그래서 F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D인데요. 이 D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속도는 6만 분의 파이 dn에서 이 d와 n 둘 다 세트로 같은 값 넣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n과 이 d에 해당하는 값 둘 다 세트로 종동축 값을 넣을 거면 세트로 종동축 값, 세트로 원동축 값을 넣을 거면 원동축 값 이렇게 각각 세트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문제 1번에서 NB에 해당하는 맥스 값과 미니멈 값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속도는 N에 해당하는 값이 무조건 B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트로 넣어줘야 하니까 이 D 값 당연히 B에 해당하는 지름값을 대입해줘야 합니다. DB 값 500mm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거 0.5m로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크의 단위 뉴턴 미터고요. F 회전력은 단위 뉴턴입니다. 그러면은 좌변, 우변 단위 둘 다 계산했을 때 같아야죠. 그래서 이게 미터가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0.5m 이 토크는 F 곱하기 2분의 D에서 이 D가 미터 단위인 거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단위 때문에 틀리면 너무 슬퍼요. 다음으로 F값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W는 B 곱하기 PA니까 계산기 보시면은 600 단위 뉴턴이죠. 구한 W값 그대로 대입을 해서 F값 구해보겠습니다. 계산기 보시면은 150 단위 뉴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F값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토크값 구해주면 되겠죠. 계산기 보시면은 37.5 단위 뉴턴 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속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NB 값 저는 일단 맥스 값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보시면은 각속도가 최대일 때는 70.37 단위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오고요. NB가 미니멈 값일 때 대입을 해서 각속도 구해보면은 계산기 보시면은 각속도가 최소일 때 20.11 단위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동력은 토크 곱하기 오메가니까 구할 수 있죠. 오메가 큰 값일 때부터 대입을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계산기를 보실게요. 동력이 최대일 때는 2638.87 단위 와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은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2.64 단위 킬로와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최대의 전달 동력을 구했으니까 최소 전달 동력도 구해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최소값인 20.11 라디안 퍼 세컨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기를 보시면은 754.125 단위 와트죠. 그런데 문제에선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킬로와트 단위로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0.75 단위 킬로와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크라운 마찰차였습니다. 정말 쉽죠? 원통 마찰차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원통 마찰차를 풀 수 있다면 크라운 마찰차 풀 수 있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에반스 마찰차를 배울 건데요. 에반스 마찰차도 원통 마찰차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